오늘 시장, 정말 아슬아슬했죠. 네, 맞아요. 그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 살짝 내렸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출근길부터 마음 졸이셨을 텐데 결국엔 또 올라서 마감했어요. 네. 근데 거래량은 확 줄었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 휴가철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변덕스러운 장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신호들 저희가 오늘 딱 짚어드릴게요. 네, 특히 그 제이미 다이몬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뭐랄까 시장 큰 손들이 던지는 경고들이요.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아, 그 경고들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뭐 미국 부채 많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게 진짜 돈 가치 하락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 그렇죠. 그런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거든요. 오늘 이 경고들의 진짜 의미 그리고 시장 속내를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근데 그 백악관은 무디스 발표를 과거 자료일 뿐이다. 뭐 이렇게 애써 힘이 축소했잖아요. 네, 그랬죠. 시장이 근데 정말 그렇게만 받아들였을까요? 생각보다는 잘 버틴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당장은 뭐랄까 관세 문제 같은 더 큰 불확실성에 관심이 쏠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관세. 하지만 그 레이 달리오 경고처럼 부채 문제가 단순 숫자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지갑 속 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이건 기억해야죠. 그렇죠. 제이미 다이몬도 딱 집어서 경고했잖아요. 부채, 관세, 지정학적 위험 이 세 가지. 네, 6개월 안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2배로 뛸 수 있다. 이 발언은 정말 좀 무섭던데요. 네, 다른 위원들도 관세 같은 변수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 좀 그렇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데이터 더 봐야 한다 이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 핵심은 불확실성이네요. 그렇죠. 모든 길이 그쪽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단기적인 시장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거시경제라는 배경을 알아야 개별 배우들, 그러니까 기업들 움직임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개별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아, 네, AI 에이전트. 네, 특정 업무를 알아서 해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대량 생산하겠다. 주가가 바로 반응했죠. 그렇죠. 코파일럿이 그냥 조수가 아니라 이제 자율적인 일꾼이 된다는 거잖아요. 2028년까지 13억 개를 만들겠다니 와, 이게 진짜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글쎄요, 숫자는 뭐 야심찬 목표치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AI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이제 업무 자동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이거니까요. 방향성. 알겠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좀 묘한 발표를 했어요. 엔비링크. 아, 네, 엔빌링크. 그 GPU 여러 개가 메모리를 직접 공유하게 하는 고속통신 기술인데 이게 좀 묘했어요. 왜요? 뭐가 묘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경쟁사 GPU랑도 호환성을 높이는 거라 경쟁사 도와주는 건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보통 자기 생태계를 엄청 중시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큰 그림 아니냐는 거죠. 더 큰 그림이라면 AI 인프라 전체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장 잡았던 것처럼요. 아하,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AI가 이제 전기처럼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테슬라는 오늘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좀 어려운 하루였죠. 오랫동안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모건 스탠리 분석가마저 지금 주가는 설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방어하기 힘들다. 이런 메모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주당 순이익, EPS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게다가 중국 샤오미, 그 전기차 SU7에 이뤄서 이번엔 SUV U7의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이게 약간 포르쉐 마칸이나 에스턴 마틴 느낌도 나고요. 아, 그 SUV요? 네, 근데 선주문이 막 몰린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어요. 보기 좋고 값싼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성비 좋은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니까요. 이렇게 개별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는 와중에 또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이랑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확인 안 된 주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랬죠. 유가가 잠시 출렁였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소식인데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 맞다.
거래량. 네. 시장 참여자들이 적으니까 이런 작은 뉴스나 루머에도 시장이 평소보다 크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진공 상태에서는 변동성에 더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무디스 강등에도 시장이 반등한 것도 진짜 큰 이슈인 관세 문제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보면 여러 경고음 속에서도 기술주가 힘을 내면서 반등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부채, 지정학적 불안, 관세 같은 굵직한 걱정거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뭐랄까 좀 불안정한 회복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AI 같은 미래디실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하고 또 당장의 거시경제 불안감, 그리고 일부 기업 가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런 게 막 혼재된 시장이에요. 네, 기술주만 보고 시장 전체가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서 방향성이 좀 불확실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진짜 기회와 가짜 신호를 구별하시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여러분만의 옥석 가리기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저희 불석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